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를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현재 사진입니다. 2위와 5위 두 사람. 일단 두 인물을 한번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두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민주당의 2인자 격인 김민석 최고위원, 과거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수배되다가 체포됐던 이 장면, 흑백 사진입니다. 바로 전대협 의장, 한양대 총회상 예정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 1980년대 이 두 사진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 두 사람의 과거 사진을 들춰낸 이유는 이겁니다. 운동권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물들이 최근 뉴스의 중심에 다시 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있기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바로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을 실행에 옮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들이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2017년 계엄 대비 문건 외에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언론들을 많이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서는 이미 제기한 데 대해서 사실상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시기조차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밀 모임, 보고 의무를 누락한 모임, 그것 자체가 하나의 알자에 의해 사조직의 징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 부대가 계엄을 빙자해버리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합니다. 각종 특검과 국정논단, 괴담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찐명의 보훈 쿠데타가 눈물겹습니다.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계엄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사전 동의, 계엄 선포치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도 참석 가능하다. 이른바 서울의 밤 4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런데 아직 그 계엄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계엄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민주당을 대표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나온 이야기에서는 그동안의 얘기들을 좀 총결집을 해서 좀 정리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전된 이야기,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된 입법들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계엄 의혹에 대한 근거를 그동안 얘기 나왔던 거 좀 정리를 했는데요. 특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대통령의 언어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군 내부에 특히 계엄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계엄이 선포된다라고 한다면 그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충암파 세력이라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일정 부분 임명돼서 활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것, 이런 부분도 민주당으로서는 또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야당으로서 김민석 의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계엄이 오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뭐 서울의 봄 4법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입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입법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요지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계엄의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놓기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저 기자회견 자청에서 이른바 서울의 봄팀과 함께 계엄을 대비한 법을 만들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연 거거든요. 박상수 변호사님, 박상수 대변인, 보니까 민주당은 이걸 이재명의 봄 아니냐, 찐명 호위 세력의 뭐 이런 정도 표현까지 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법 리스크 막으려고 폭주하는 거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각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역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플랜카드를 보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속이 답답한 거죠. 분명히 10월,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주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잡히질 않으니까 지금 없는 거라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계엄 이야기를 계속 말도 안 되게 던지고 있는데 계엄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 과반이 동의를 하면 언제든지 해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논평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집회를 하게 되면 그걸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 체포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보면은요.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될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그 영장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부터. 그러면 민주당 의원 몇십 명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내준다. 우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 지났습니다. 계엄이 있은 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는 그만 좀 하시고 진짜 무슨 계엄 사법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저 정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무리 플랜카드를 지역에 걸어봐야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여야 다 싫다요, 지금 사실은 좀. 예. 그게 지금 깔려있는 입장인 거고 예. 야당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권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조희영 교육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교육감직 상실이요? 예, 교육감직 상실의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노조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교사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범법자를 옹호하냐고. 예. 이게 지금 이 교사들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그 생각과 같은 생각이 지금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범법자를 옹호하냐?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이제 서울의 범팀이 이제 기자회견 자청해서 김민석 최고위원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이건 여당에서는 이재명의 범 아니냐, 찐명 호의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오늘 정치권 과거 민주당 원로의 발언을 한번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가령 계엄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무슨 쿠데타 수준이면 모를까. 국회에서 금방 헌정체제 안에서의 그 계엄 발동이라는 건 뭐 금방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난 자꾸 저 얘기 하는 게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자다가 봉창도 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계엄설의 근거를 내어놓으라는 목소리에는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며 당내에서도 아주 소수, 심지어는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상황이 어떤 건지 무지한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계엄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무제한 내게 설명 좀 해달라. 민주당의 박성미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민주당의 거의 2인자격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재명 대표와는 어느 정도 사전에 공유가 된 건지, 그럼 당론으로 발의할 거면 민주당에 170명 정도 되나요? 170명 되는 의원들이 맞아, 계엄령 이거 대비하는 법을 발의해야 돼, 탄 목소리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 전담팀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좀 내용을 좀 끌어왔던 것 같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지도부 내에서도 폭넓게 내용을 교류하기가 그리고 공유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추정해왔던 정황들이나 뭐 제보들 이런 부분들을 워낙 정보가 민감하다 보니까 지도부 내에서도 공유하기가 어려워서 매우 제한적으로 공유해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지도부 인사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갖고 뭐 끌어왔던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예. 일종의 선발대처럼 이제 좀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 조절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계엄에 관한 근거를 조금 더 들고 와라라고 하는 뭐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서도 예. 지금 이 서울의 봄 뭐 4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이미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들을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바꾸는 이제 법안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 발의 자체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위헌적인 법률이다 또는 윤석열 탄핵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법안의 수정 보완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공방이 벌어질 이유도 이해됐습니다. 또는 지나친 반대가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이 직접 오늘 카메라 앞에 서서 서울의 봄 팀 멤버를 공개하면서 이제 계엄 대비를 발의한다고 하니까 당대표의 생각은 어떤지 혹은 당내에서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 뭐 여당에서 지적도 하지만 당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거 발의할 수 있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앞서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이 진행될 때 눈에 띄는 유의미한 얘기가 있으면 속보로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아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얘기입니다. 즉흥적인 말에 꼬투리를 잡고 이게 선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제 변호인 얘기.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 직접 최후 변론에 앞서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민정배 의원도 어제 이제 계엄 관련 대비법을 발의한다고 했었는데 SNS에 이런 글 쓴 모양입니다. 정치 검찰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요. 몰락을 재촉한다. 타락의 끝판왕들. 검찰을 겨눈 것 같아요. 반면 국민의힘은 아예 이재명 대표의 말을 되갚은 것 같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사법부가 빠르게 결론을 내야 된다. 서정욱 변호사님. 뭐 민정배 의원이든 국민의힘은 정치권의 저런 공방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아까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그 속보 그렇죠? 즉흥적인 말의 꼬투리다. 저게 선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변론 전략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요.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 그때 쓰던 전략이에요.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 이게 원래는 300만 원 나왔잖아요. 예. 근데 대법원의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해가지고 파기환송될 때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 때 토론 과정에 있어 상대가 갑자기 물으니까 순간적으로 적극적으로 답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안 통할 겁니다. 이미 4년 전에 써먹었던 수법인데 저는 그 권순일 대법관의 논리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에는요 미리 방송국에서 질문지를 줍니다. 저희도 방송하면 원고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정도를 대선 후보로 인터뷰할 때 어떤 내용을 묻는다. 그리고 이제 그때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예. 해가지고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 따라서 그걸 당연히 물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관련성을 벗어나느냐.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계획된 이런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게 따라서 적극적으로 말에 대해 꼬투리 잡는다. 이거는 옛날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저는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수법이라고 하셨는데 수법보다 이제 변론 전략이라고 하고 뭐 다만 서정욱 변호사의 이제 시각이 담긴 얘기 중에 하나는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는다라고 했던 게 과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당시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권에 대한 그 발언 물론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긴 했습니다만 당시의 변론 전략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때는 이게 적극적으로 예. 물으니까 갑자기 대답하잖아요. 예. 이게 통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사전에 다 질문을 주고 예상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이 조금씩은 늦춰져서 이재명 대표 직접 어떤 마지막 변론을 할지에 대한 메시지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계엄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당 내에서도 여러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음모론을 갖고 발의를 할 수 있냐라는 취지 얘기를 뭐 여당에서도 했습니다만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이 일단 선봉에 섰고요.